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이번엔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연휴 이 마지막 날인 어린이날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혹은 연장 여부를 내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다음 주 6일부터는 이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목요일부터죠. 황금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천 교수님,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칼을 어떻게 보면 굉장한 또 중대 고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천 교수께서는? 네, 지금 국내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이틀 동안 안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네. 이제 해외 입국자들에 의해서 몇 분 나오셔서 굉장히 그거는 좋은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날씨도 너무 따뜻해지고 하면서 연휴가 계속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국내 여행을 많이 가시고 야외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최근 며칠간 보니까 야외를 나오실 때 마스크 착용을 거의 안 하세요. 네. 네, 더운 것도 있겠지만 국내 환자가 안 생기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안정화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특징적으로 그 증상이 아주 약하게 오거나 무증상 감염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조금 더 숙지를 하시고 여행을 하시거나 야외 활동을 하실 때라도 조금 다중시설이나 밀폐된 공간에 가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 개인위생을 지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사실 한 2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방역 당국에서 계속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신규 확진자가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네. 국민들 입장에선 아유, 이제 좀 나가보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산으로도 가기도 하고 이번 연휴 때 제주도에 한 20만 명 가까이 네네. 이렇게 방문객들이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전 국민 입장에서도 네. 이해가 돼요. 밖으로 이해가 나가면 되죠. 바람도 쐬고 싶고. 이해가 되죠. 날씨는 좋아졌고. 예. 그럼 이제 좀 잦아드는 것 아닌가? 어제 오늘은요 초여름 날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감도 여름엔 사라지잖아요. 겨울엔 좀 우리가 신경 쓰지만 코로나가 아무리 강한들 날씨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리고 또 이 말씀하신 대로 2달 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기 옆에 천은미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처음 들은 게 2월 22일입니다. 2달 넘었거든요. 정확하게 5월 기억하십니다. 네네. 네. 토요일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2달 넘는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그러니까 바람 쐬고 싶은 건 당연한데 우리가 부활절과 총선을 집단 감염 없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고 싶은 마음은 방역수칙 지키면 되겠지. 그런데 문제는 밀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예. 제주도는 애초에 이번 황금연휴 6일 동안 18만 명 찾을 것 그랬는데 어제까지 이틀 동안 지금 10만 명 넘겼습니다. 네. 원희룡 제주지사가 20만 명 넘을 것 같다. 동해안도 지금 20만 명 넘을 것 같대요. 왜냐하면 이게 리조트의 예약률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대중교통 탑승률 그리고 네. 예약률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아까 천안봉 소식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네. 등산객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총선 이상의 총선은 우리가 줄이 길어야 10분 짧으면 2, 3분에 투표하고 나오는 줄이었는데 네. 이거는 하루 종일 1박 2일, 2박 3일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접촉이 밀접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식사할 수 없는 것이고 마스크 쓰고 카페에서 커피 마실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불안감은 기존에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는 증폭돼 있다. 네. 좀 걱정이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예. 지역 감염자가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틀 예. 동안. 오늘도 그것이, 안 나왔어요. 네, 굉장히 어떠한 정신적 상태를 이완을 시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주말이나 이번 연휴 때 이제 한강에 자전거도 타고 그러는데 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근데 자전거 사는데 마스크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 마스크 쓰죠. 마스크도 써요? 그래, 아, 마스크 네. 쓰는 사람 있고 쓰지 않은 사람 있는데 이제 그 자전거 타는 사람보다도 그 한강 고수부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까지는 그 이제 구청이나 그런 데서 그 밀폐되게 텐트는 못 치겠어요. 네. 그러니까 밑에 매트 깔고 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식사하고 그런 것까지는 허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오늘도 제가 한번 봤는데 거의 이제는 이제 밀폐되게 텐트를 치고 네. 막 굉장히 뭐 거리두기는 저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제주도도 뭐 5일까지 연휴 동안 한 2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하고
또 그 고속도로도 하고 나가봤는데 엄청나게 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이번에 어떤 이런 이완적인 모습들이 과연 변곡점이 될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 이대로 지역 감염자의 영역으로 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네. 정 교수님, 뭐 이렇게 좀 이런 걸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지금 이제 저희 총선 투표 때도 선거 때도 무사히 이 선거 관련 감염자가 없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황금 연휴 동안 감염자가 없으면 이젠 좀 괜찮은 거예요? 막 돌아다니고 밥도 편하게 먹고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총선 때는 사실은 우리 마스크 착용 다 했고요. 1m 이상 거리 지키면서 투표했고 또 비닐 장갑을 다 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방역을 하면 거의 그 감염될 위험이 없죠.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식사하고 차 마시고 구경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다르고요. 이제 국내 확진자가 없다는 거는 이렇게 증상이 심해서 검사를 받을 정도의 환자가 없다는 거지 감염자가 없다는 말하고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듯이 이제 무증상 감염이나 경미한 경우는 사실 검사를 안 받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런 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 마스크 착용은 앞으로도 계속 좀 수칙을 지켜주셔야 되고 조금 좋은 소식은 네. 백신이 지금 개발이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9월이면 쓸 수 있을 거라는 보고도 있고 미국에서는 뭐 어제 발표했지만 1월이면 한 3억 병 정도를 개발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몇 개월 정도만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불편하지만 이런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서 병에 걸리지 않으시면 조만간 백신을 통해서 종식을 시킬 수 있는 희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무증상 환자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이 무증상 환자 때문에 이제 생활 방역 체계를 한다 해도 좀 걱정이 되는 건데 결국에 정부가 이제 뭐 대구 경북 지역을 우선으로 항체가 얼마나 생겼는지 이 집단 면역 검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게? 네, 우선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통해서 한 30% 이상의 무증상 감염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요. 이제 집단 면역이 되면 사실은 백신이 없이도 감염이 안 되지요. 그래서 얼마나 집단 면역이 됐는지를 한번 외국에서 봤더니 유럽은 뭐 3%에서 독일은 14% 정도 나오고 미국 같은 경우도 LA는 한 4% 정도인데 그 4%가 인구 대비로 치면 20배에서 55배가 무증상 감염으로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뉴욕주를 보면 네. 뉴욕주에서 뉴욕시와 일반시를 보면 뉴욕시는 14.9%가 4월 예. 27일 날 나왔는데 네, 봤습니다. 다른 주는 뭐 2, 3%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 따라 굉장히 많지만 아직 우리가 뭐 60%, 70%의 집단 면역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내에서 그러면 대구나 경북처럼 환자가 많이 발생한 곳이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을 갖고 있는지 서울이나 기타 지역은 어떤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을 만드는데 조금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면역 체계가 이 국민의 한 60%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좀 안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60%가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뉴욕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환자가 나왔는데 14.9%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두 자릿수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또 보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좀 종료하는 분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요, 뭐 자금성을 이제 개방한다 이런 얘기까지 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지나간 나라와 네. 지금 창궐하고 있는 나라 또 정점을 지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다른데 네. 그래도 모든 나라가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시민들을 다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인도나 특히 저개발 국가들이 못 나가게 하니까 뭐 폭동지경입니다. 네. 나가서 내가 날품팔이라도 해야 오늘 하루 우리 식구들의 끼니를 때울 수 있는데 나가지 말라고 해놓고 강제 대책은 공세령 없잖아요. 때문이죠. 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빈부격차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네. 중국은 이제 슬슬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있어요. 예. 공장도 가동하고 있고 자금성을 개방했다는 것은 이제 좀 자신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광이 들어와도 좋다. 이런 시그널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지금 다른 나라들은 네. 이 긴급 사태. 일본은 지금 5월 6일까지가 긴급 사태가 선포되어 근데 있는데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일 모레 4일 날 발표한다고 했는데 네. 한 달 더 연장 가능성이 일본은 매우 높아졌어요. 예. 미국의 경우에는 뭐 주마다 좀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빨리 풀고 싶어서
지금 파우치 소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렘데시비르도 긴급 승인이 나고 한 것도 네. 빨리 좀 이게 진도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고요. 하지만 주별로 조금 이제 심각한 주들은 아직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청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저런 중국의 모습이나 빨리 좀 종료를 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방역 당국 입장이시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불안하지만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서서히 풀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백신을 속도를 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스트트랙까지 이제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쨌거나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나 그런 개인위생은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로 방역이 잘 되는 거는 초기에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뭐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뭐 넉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요. 이색적인 코로나19 방역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요. 준비한 화면 좀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이색적인 코로나19 방역. 개가 감염 환자를 찾아낸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하고 이제 수의과 대학하고 대학원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데요. 일단 개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자와 비감염자의 침과 네. 소변 이걸 나누어서 개로 하여금 맞게 해서 가려내는 그런 방법을 취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공항에서 마약을 탐지한다랄지 그렇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개가 이전에도 그 암 환자랄지요, 말라리아 환자 이런 걸 냄새로 찾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농산물에 해를 끼치는 이제 박테리아 같은 경우 그것도 사실은 개들이 찾아낸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개를 훈련시켜서 어떤 침과 소변에서 냄새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지금 프로젝트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청 교수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뭐 가짜 뉴스 아니에요? 가능할지는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폐암 환자나 다른 어떤 질환 환자를 채취로 찾아내는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감염이 된 환자들한테 일부분 그런 채취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색적인 코로나 방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성 호르몬으로 치료한다. 최영일 평론가님, 이건 네.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치료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동안은 나와 있는 물질들, 다른 항바이러스제들을 쓸 수 있느냐, 뭐 클로로킨, 말라리아 치료제, 또 이제 이 BCG 백신으로도 치료할 수 있지 않는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 가지가 다 나오다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쓴 방법은 기억나세요? 혈장 치료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건 이제 이미 앓고 나서 항체가 형성된, 그래도 건강한 사람의 피에서 혈장을 채취해서 중증 환자에게 투입했더니 일부 3명 중에 2명은 효과를 받고 한 분은 이제 질환 자체가 중증이라 사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혈장 치료제를 표준화시키는 연구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뭐 이 효과가 딱 맞아떨어지게 좋은 것들을 찾지 못하다가 지금 여성 호르몬이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남성의 치명률이 높다는 데 착안한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자가 남성이 더 많은데 이건 저는 사회구조적인 요인도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남성이 활동량이 더 많고 남성이 밖에서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러면은 걸릴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저는 좀 반대하는 게 최영일 네. 평론가님의 좀 이게 선입견인 것 같기도 아, 합니다. 그런가요? 뭐 남성들이 클럽에 더 많이 가나 뭐 이럴 수는 없고 왜냐하면 또 뭐 여성분들은 이제 교회 집회 같은 데 많이 가실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의 통계적 이 치명률이 남성이 높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여성이 더 강한 네.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하는 면 때문에 이런 발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청 교수님, 저는 이건 진짜 가짜 뉴스 같아요. 맞나요? 틀린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요? 예. 우리 X크로모솜이 어떤 보호 효과가 있다고는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여성이 확진자도 훨씬 적고 치사율도 낮고 또 임산부들이 이상하게 면역이 약할 것 같은데 임산부들이 아이들을 잘 놓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여성 호르몬 자체도 뭔가 어떤 요인이 있을 거다. 과학적인 메커니즘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를 해보겠다는 거죠. 지금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통해서라도 약을 개발하고 기존에 있던 어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조금 취약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점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한다. 이렇게 그렇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이색 방역 볼까요? 박동으로 방역한다. 김강성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이건 같아요. 이 닭똥으로 방역이 가능합니까? 닭똥을 투여해서 낫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스웨덴에 어떤 대학 도시가 있어요. 룬트라는 대학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발프루기스라는 성인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성인의 날이 5월 1일인데 4월 30일 날 중앙공원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핫도프를 피워서 어떤 축하를 하는데 이제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닭똥으로 걸음을 준다는 거예요. 아, 닭똥 냄새 때문에. 네, 그런 그럼 냄새 때문에 모이지 않을 거고 일반적으로 공원에 모여서 뭐 술도 마시고 축하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위해서 닭똥을 뿌려놓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석이조 걸음도 되고 사람도 모이지 그러네요, 않게 하고 진짜. 예. 그런 효과를 보고 닭똥을 뿌렸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세 분과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